295쪽에 나와 있는 그 테마에서요. 아까 그 마이크를 제가 잘못 꽂아 가지고 녹음이 오디오가 안 들어갔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저자의 동영상으로 대치를 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294쪽에 테마마다 설정 메뉴의 위치가 다르다라는 말은 거기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를 어떻게 이제 설명서 찾기 하느냐 하는 건데, 이 테마 설명서가 거기 밑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리소스니 데모 콘텐츠 파일이라든지 라이센스 설명이라든지 뭐 슬라이드 샘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거든요. 거기에 다큐멘테이션 뭐 HTML이라는 게 있고, 예, 여기 보면 카르마 차일드라는 테마가 들어간 것 같은데, 카르마 테마 설치 파일, 뭐 자식 테마 설치 파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가서 보시면 돼요. FTP, 우리 파일질러 설치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파일질러가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설치하시고 나면 또 원위치가 되기 때문에 사라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파일질러는 지원필드 올려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는요, 홈페이지 자료실에 여기 FTP 파일질러 이용해서 32비트 클릭하셔갖고 설치하시면 되고요. 자, 한번 제가 설치한 걸 갖고 다시 들어가 보면은 서당 datom.co.kr이고요. 여기는 서당이고요. 비밀번호 입력을 하면은 예, 이렇게 떴어요. HTML 폴더 안에 Q 폴더는 지금 그때 한번 만들어 봤던 거고요. 여기 보면 있네요. 워드프레스 워드프레스 컨텐츠 테마 여기 있네요. 플러그인은 여기 붙어 있고요. 플러그인 여기 붙어 있고, 테마는 여기 붙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인크루드 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글꼴이라든지 이미지 같은 거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 자, 워드프레스 컨텐츠 안에 테마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 보면은 2015, 2014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보면은 예, CSS, 이미지, 자바스크립트 들어 있고요. 여기에 컨텐츠에 지금 PHP가 쭉 들어가 있을 겁니다. PHP. 예. 여기에 스타일도 보이고요. 이 스타일을 내가 직접 뜯어 고쳐도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을 테고요. 서치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를. 근데 지금 여기 테마를 직접 다운받아 설치할 경우에는 곧바로 업로드해서 설치할 수 있는 파일, 압축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테마 패키지 파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테마가 이제 압축돼서 패키지로 되어 있는 거는 압축을 풀어 가지고 어떤 테마를 올려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테마라고 하는 폴더 안에 2014, 15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돼 있잖아요. 15, 10 같은 거. 요거 맞춰 가지고 그거 이름으로 올리시면 돼요. 올리시면 지간에 들어있는 뭐 인덱스라든지 여러 가지 CSS라든지 이런 거, 이런 이미지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여기 보면 스크린샷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스크린샷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테마를 보겠다라고 하면은요, 테마를 보겠다라고 하면 그 순간 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테마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테마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테마를 늘리면 어떻게 된다? 테마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요 테마를 하나 복사를 해볼까요? 복사해서 하나 붙여볼까요?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복사해서 그냥 안 붙으니까는요, 제가 얘를 일로 하나 끌어다 놓고요, 2015 말고 200000 이라고 바꿔보고요. 20000이라는 걸 바꿔놓고 얘를 다시 한번 여기다 넣어볼게요. 20000이라는 테마가 하나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내 테마에 가서 보면은 20000
0000이라는 테마가 하나 붙어버려요. 여기 좀. 이 테마랑 이 테마랑 똑같은 건데 2015 안에 20000이라는 이름이 하나 생겼잖아요. 이렇게 테마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에요, 사실은. 그 불필요한 테마는 여기서 삭제하시면 사라졌고, 여기도 테마에 가보면 이제는 아까 엉뚱한 이 테마는 사라지겠죠. 그래서 테마를 우리가 직접 고쳐도 돼요. 테마를 직접 고쳐도 되는데, 고치려면은 뭐를 해야 돼요? CSS 고쳐야 되고, 뭐 배경 그림, 아까 여기 테마의 종류에 보면 이런 배경 그림 있잖아요. 스크린샷 같은 거. 이것도 바꿔야 되고, 이거를 해주면은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예. 지금 296쪽에 보면은 2014 저는 20 지금 16 쓰고 있고요. 그럼 테마에 가서 외모가 사용자 정의라고 있는데, 이 정의에 관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의에 관한 거. 여기에 그 사이트 아이덴티티 이름 넣어주는 거, 홈페이지 제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색상 넣어주는 거, 이런 걸 이제 직접 아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고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은 297페이지에 2014이던 20 저는 16으로 처리할 텐데, 특성 콘텐츠 설정 기능이라고 있대요. 특성 콘텐츠 설정 기능. 글에 가서 글 모든 글에 가서 잠깐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을까요? 그렇죠. 이게 제목이 이상하게 꼬였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페이지가 이렇게 글자가 해상도가 높으면은 잘 보이는데, 해상도가 낮아서 이 제목란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천상 뭐 해상도를 제가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 아직 우리가 공부 안 한 SEO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갔어요. 통계라든지 이런 게 더 들어가는 바람에 화면에 항목이 많이 늘어났죠. 여러분들은 지금 모든 걸 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제목, 글쓴이, 카테고리, 태그, 일자 뭐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지금 댓글 달려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달라진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뭐 애국가라든지 그 다음에 홈페이지 없애는 기능이라든지 두 가지를 선택해 놓고 나서 편집을 누르래요. 편집. 예. 적용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뭐를 단다? 책에 보면은 태그에다가 특성이라는 태그를 더 달아주래요. 여기다 특성이라는 태그를 달아주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 애국가하고 두 가지만 제가 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눌렀어요. 그 다음에 외모에 가서 사용자 정의에 가서 사용자 정의로 가서 특정 컨텐츠 잠깐만요. 테마를 한번 바꿔봐야겠는데, 테마가 지금 14로 한번 해놓고요. 책이 안 맞는 게 있어요. 테마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으니까는.
예, 그 사용자 정의로 가면은 예, 이 특성 컨텐츠에 들어가서 지금 그 레이아웃은 그리드라고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태그 이름은 여기다가 만약에 특성이란 단어를 아까 처음에 뭐였다고요? 여기가 특성이라고 해놓고 저장 발행을 하면은 특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나? 이 미분류로 되어 있네. 지금 네.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이 테마가 저한테는 뭐가 안 맞네요. 그렇죠? 예. 특성 콘텐츠 설정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 테마를 다시 16으로 바꿔놓고요. 사용자 정의력에 들어가서 예. 여기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렇죠? 특성이라고 떴네요. 그렇죠? 특성. 특성은 특성이라고 떴어요. 여기에. 아까. 얘는 아니고. 이건 미분류라고 되어 있네. 아까 애국가도 특성이었는데. 여기 특성. 특성. 아까 두 가지에다가 특성을 넣었는데. 예. 자. 한번 볼게요. 다시요. 297페이지에 다시 보시면은 어떤 2014 테마만의 독특한 특성 콘텐츠 설정 기능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특정 콘텐츠란 전면 페이지에 강조하고 싶은 콘텐츠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기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전면 페이지라고 하는 거하고 저는 지금 전면 페이지가 아니라 바꿨어요 또.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전면 페이지로 바꿔 놓으시면은 잠깐만요. 한번 다시 활성화를 그리고 잠깐만요. 모든 글에 들어가서 여기 카테고리가 없어서 한번 고쳐볼게요. 카테고리가 왜 다 빠졌지? 카테고리가 미분류로 되어 있어요. 워드프레스 카테고리 바꾸고요. 다시 이렇게 화면이 보이는데 지금 책에서는 뭐냐면 아까 거기다가 특성이라고 쓴 거 있었죠? 특성. 예, 특성 콘텐츠 설정 기능을 사용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특성이라고 하는 태그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에 다시 한번 가볼까요? 다시 들어가서 글에 가서 자, 모두 선택하고요. 모두 선택하고 편집에 가서 적용 태그를 특성이라고 했잖아요. 특성을 그래서 업데이트 누르면 특성이 한꺼번에 다 들어간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외모에 가서 안됐나? 사용자 정의하기로 가면 아직 업데이트하는 중인가 봐요. 안 넘어가고 있어요. 만약에 뭐 안 넣고 싶은 거 안 넣어도 되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복잡해서 못 알아. 예, 왜냐면 여기 지금 아까 특성이라는 글을 태그를 달았잖아요. 예, 여기 지금 특성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특성이라는 거를 썼고 그리드냐 슬라이드냐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드라고 이제 그리드라고 하면 뭐예요? 그리드가 격자판처럼 나타나는 게 그리드잖아요.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저장하고 그러면 여기 뭐가 나타나느냐? 아까 특성이라고 지정했던 태그들이 들어있는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그림이 없었어요. 아까는요. 그림이 없어서 그런 거고 얘는 그림이 있으니까는 이 그림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글을 그림으로 보여줄 거냐, 그림으로 보여줄 거냐, 아까는 글 목록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글 목록을 보여주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어디에 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테마의 좀 특별한 기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그 이름을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태그 이름을 제거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여기에. 어떤 것이 다 나오겠죠, 이제는. 뭐, 아무것도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목록으로 보이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네들은 조금 바꿔볼게요. 네, 편집에 들어가서 이게 뭐가 이상하다, 컴퓨터가 화면이. 고쳐볼게. 네, 미분류를 뺐는데, 자, 교재 299페이지 보시면 좋은 테마 선택하는 거, 아까 지금 테마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테마를 고르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 테마가 어쩔 때는 예쁘다 안 예쁘다, 이거는 좋다 나쁘다, 솔직히 몰라요. 남들이 봐서 좋아 보이면 나도 그 테마 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 정작 사용해보면 그 테마가 불편하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아까 그 그림이 정지된 상태로 내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있었잖아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메뉴판을 활성시키기가 진짜 불편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이런 테마들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불편함은 있어요. 그리고 이 테마가 우리말이 아니라 영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는 정확하게 뭐를 확인하기 힘들어요. 예.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310페이지. 310페이지 보시면은 테마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한글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한글. 제가 지금 여기에 한글 바꿔놓은 게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지금 외모에 가서 테마에 가서 CSS 편집에 들어가 보면 추가 CSS에 들어간 거는 아까 여기 들어가는 거 바꾸는 거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글꼴 바꾸는 것도 해봐야 되거든요. 글꼴. 지금 제가 쓰는 이 홈페이지가요, 글꼴이 처음에 글꼴은 명조체로 나왔다가요, 그 다음에 다시 고딕으로 바뀌거든요. 이런 글꼴을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예.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명조를 그렇게 안 좋아해요. 고딕이 좋더라고요. 고딕이.
그래서 글꼴을 바꾸는 연습을 좀 해보는 건데, 지금 CSS 파일로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CSS 파일로요. 자, 오른쪽에 테마의 CSS 파일이나 PHP 파일을 직접 수정하는 건 어떻다? 예,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도 정적 페이지 말고 최근 걸로 바꿔 놓을 거예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좋아 보여서 바꿔보는 거고요. 저희들은 정적 페이지 해요. 그거는 편하신데, 정적 페이지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첫 화면을 고정시켜 놓고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첫 화면을 고정시켜 놓고 쓰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첫 페이지를 고정시켜 놓고 쓰면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첫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말고 블로그처럼 뭐 최근에 쓴 글이 위에 올라오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지. 그거는 이렇게.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메뉴판에 있는 건 홈페이지처럼 운영하는 거니까 그냥 블로그 홈페이지를 같이 쓰게끔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적 페이지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최근 글로 할 거냐 하는 거는 공부를 했었으니까, 아, 나는 그래도 정적 페이지로 해서 첫 화면을 딱 초기화를 시켜서 뭐 예쁘게 꾸밀 거야 하면 정적 페이지를 쓰는 게 좋고, 아니야 그냥 블로그처럼 그냥 있는 대로 보여줄 거야 라고 하면 그냥 최근 글로 보여주면 좋겠고. 근데 정적 페이지로 했을 때 이런 거 지금 위에 그림을 집어넣는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또 테마에 따라서 안 보이는 게 있고 보이는 것도 있고. 그거예요. 이제 그거는 뭐 우리가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이거는 올해 한자라고 바꿔야 되겠네. 자, 여기 지금 책에 뭐라고 쓰이냐면요. 테마가 업데이트되면 기존의 파일들을 덮어쓰기 때문에 수정한 내용들이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스타일을 수정할 때 style.css 파일을 직접 수정하지 않고 custom CSS를 건드리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추가 CSS 요걸 고치는 방법이 있고요. 예. 커스텀 CSS 고치는 방법 한번 볼게요. 지금 312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여러가지 뭐 테마에서 제공하는 커스텀 CSS 사용하기, 뭐 플러그인 사용하기 이런 말들이 보여요. 그렇죠. 그 다음에 314페이지 315페이지 보면은 글 제목을 뭐 어떤 거로 사용합니다. 뭐 제목 2를 씁니다. 3단계 어떻게 씁니다. 뭐 이런 말들이 보여요. 이거를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어디냐면은요. 예. 외모 편집기에서 외모에 가서 편집기로 갔잖아요. 그렇죠? 편집기로 갔는데 CSS 테마 편집기 들어가면 여기 header.php라고 있어요. 그렇죠? header.php에 가서 header.php에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있습니다. 물음표 php 워드프레스 헤드라는 글자가 어디 있나 찾아보세요. php body 클래스 말고 워드프레스 헤드 에코 헤더 메뉴 내비게이션. 제일 좋은 거는요, 얘를 복사해서 메모장에다 하나 글을 붙여요. 테마 헤더 전부 다요? 예, 그냥 전체 복사하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는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은요, 이거를 요 창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기가 불편해가지고 저는 이거를 고칠 때 이거를 메모장에다 다 옮겨놔요. 네, 옮겨놓고 나서 아까 보시면 요거라 그랬잖아요. 여기 이 부분을 제가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편집에 가서 찾기 누르면
PHP 헤더 물음표 PHP 워드프레스 헤더 세미콜론 요거네. 그렇죠? 예, 바로 위에 스타일이 여기 있나요? 요 위에다가 뭐를 넣어주래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주라는데요. 이렇게. 그렇죠. 스타일이라는 걸 넣어주래요. 못하겠어요. 이거 어디서 찾아요? 여기 PHP 워드 헤더 여기 있잖아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거 지금 이거 찾는 거요? 네. 이건 제가 그걸 지금 따라 해야 되는데 못 따라.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시면 제일 꼭대기에 글꼴 설정하는 거에 보면 여기에 글꼴 관련 PHP라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적어 드릴 테니까는 큰 화면으로 보여 드릴 테니까는요. 또 복사해. 자, 얘를 여기다가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메모에 가서 편집기에 가서 header.php를 선택하는데 요런 거에 있을 거니까는 요거 위에 이렇게 이거를 붙이래요. 쓰기 귀찮으시니까는 제가 요거를 복사해서 그냥 붙인 거죠. 그렇죠? 이거 복사해서 붙이면은 그래갖고 이제 그거 메모장에 쓴 거 있잖아요. 메모장에 쓴 거 이거를 다시 복사해서 아까 그 테마 있었잖아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들어가면 고친 내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글꼴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예, 여기 이렇게 바꿔 넣었잖아요. 이 부분을요. 지금요. 근데 네.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 안 해도 이거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파일을 업데이트 누르면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 글꼴이 바뀌는 거지. 이 글꼴이 바뀌는 거지. 이건 이해인데 선생님. 예, 글꼴 안 바꿀 거라면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계속 그렇죠? 복사해서 붙이는 거 자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알았다는 것만. 여기에 홈페이지 보시면 글꼴을 설정하는 방법들이 우리 책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이해는 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커스텀 CSS 사용하기라든지 뭐 이런 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글꼴대로 우리가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글을 쓰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글을 쓸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글에 가서 새로운 글을 쓰게 되는데 이 새로운 글을 쓸 때 여기 보면은 예, 이제 비주얼 모드로 쓰는 방법이 있고 문단 1, 문단 2, 문단 3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헤더 1, 헤더 2, 헤더 3인데 만약에 이런 상태로 글을 쓰게 되면은 여기 이제 제목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제목 2 이제 제목 1이었었죠 아까 이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제목 3고 제목 3인데 제목 3는 블럭 잡아서 이걸 제목 3으로 바꾸셔도 된다는 거죠. 아니면 여기 있는 명령처럼 Shift Alt 3 누르면 되는 거예요. Shift Alt 1 누르면 큰 제목, 2 누르면 두 번째 제목, 3이면 세 번째 제목. 그렇게 되면 이 글이 여기에서 연습이라고 썼을 때 과연 올라가면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는 거죠. 뭐야? 갑자기 에러가 났지?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그래놓고 공개하기 누르면 굳이 올라갔나? 예, 글 올라간 거 볼게요.
자, 글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글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글이 이제 뭐 제가 삭제하겠지만서도 이때 이제 글꼴이 여기 H1, H2라고 이렇게 비주얼 모드에서 보는 방법하고 텍스트 모드에서 보는 방법하고 다르겠는데, 비주얼 모드로 보니까 얘가 명조로 보여요. 결과는 고딕으로 보였는데 입력할 때 명조로 보였잖아요. 그렇죠? 글꼴 쓰는 방법이 없죠. 여기는요. 얘는 블럭 잡아서 얘는 명조로 바꿔라, 고딕으로 바꿔라. 워드프레스처럼 그런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특성이 글꼴을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불편한 건 있어요. 그래서 뭐 텍스트 모드에 가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폰트 태그를 넣어가지고 글꼴을 뭐 명조로 해라, 고딕으로 해라, 뭐 하면 들어가요. 하면은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예. 지금 314페이지 글 쓰는 과정에서 제목 2, 제목 3, 제목 4를 썼단 말이에요. 거기 제목 1이 26픽셀이고 제목 2는 24픽셀이고 이거를 크기를 좀 줄여도 되고 뭐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바꾸는 과정이 오른쪽 315페이지에 뭐 바꾸는 과정도 나와 있어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커스텀 CSS에서 고쳐도 돼요. 여기 보면은 잠깐만요. 지금 외모 가서 CSS 편집 들어가서 추가 CSS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좋은데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예. 그럼 CSS 안 해줘도 되죠? 그렇죠. 뭐 굳이 시간 너무 뺏기니까. 외모 가서 이때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거예요. 심플 커스텀 CSS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활성화시키면은 그 커스텀 CSS라는 그런 테마가 하나 의해서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고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CSS는 잘못 고치면 컴퓨터는 홈페이지가 멈춰버릴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 안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글꼴 바꾸는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317페이지 보시면은 외모 가서 커스텀 CSS를 바꾸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한번 해보죠 뭐. 자, 플러그인에 가서 여기 가서 플러그인 추가하기 누르고 심플 커스텀 CSS 심플 커스텀 CSS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여기 있네요. 그렇죠? 얘를 설치하시면 되고, 설치가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외모에 가서 커스텀, 잠깐만, 활성화를 안 시켰나? 심플 커스텀 CSS 활성화를 안 시켰네요. 활성화 시키고 외모에 가면 커스텀 CSS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다가 뭘 고쳐 넣으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워드프레스 설정하는 거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이거는 header.php에다 고쳐 넣는 거고요. 이건 header.php에 넣는 거고, 그 다음에 메모에 가서 커스텀 CSS에 가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고치느냐 하는 거죠. 자, 지금 책 일단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다가요. 제가 뭐 이렇게 크게 써볼까요? 여기다가 얘가 쓰는 법이 있어요. body 옆에다가 이렇게 쓰고, 예, 폰트 사이즈 콜론 한 칸 띄고 14 픽셀 세미콜론 한 칸 띄고 괄호 닫고 이렇게. 그러니까 본문에 바디 본문에 들어가는 모든 글꼴의 크기는 콜론 정의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값은 14 픽셀입니다 하고 세미콜론으로 값을 정의한 거예요. 근데 바디에 본문 글자만 바꿀 거라면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폰트에 대해서 또 폰트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옆에다가 또 한 칸 띄우고 또 나머지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여기다 한번 써보라는 거죠. 밑에다 쓰셔도 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슬래시 긋고 별표 내용 쓰고 별표 슬래시를 그으면 설명문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지금 쓰는 모든 글꼴의 본문에 들어가는 글꼴은 14 픽셀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책 316페이지 보시면은 H1 태그도 있어요. H1 태그.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H1 태그는 괄호 열고 폰트 사이즈 콜론 한 칸 띄우고 얼마? 28 픽셀 세미콜론 한 칸을 닫고 괄호 닫고. 그러면 H2, 3, 4, 5, 6에 대해서는 4까지만 나왔네요. 4까지는. 그 폰트 사이즈를 얼마로 들어가고 되어 있냐면 책에는 28에 24에 20에 여기는 16인가요? 이렇게. 이게 더 추가하고 싶으면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주고 업데이트 해주면은 본문은 다 14 픽셀로 들어가겠죠? 본문은 다 14 픽셀로 들어갈 테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게 H1 태그로 들어가는 제목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예, 아까 여기서 말한 대로 28 픽셀로 들어갈 거고요. 근데 이거를 10 픽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을 10 픽셀로 하면 10픽셀이면 작은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작아지나? 그리 작은 건 아닌데? 그리 작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우리가 네이버에서 보는 글꼴 있잖아요. 일반 홈페이지 글꼴이 10픽셀이에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17쪽에 보시면은 한글 글꼴 바꾸는 거 있어요. 글꼴 바꾸는 거. 그래서 전체 글꼴을 뭐로 바꿀 수 있다? 예. 뭐 나눔 고딕으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나눔 고딕 말고요. 맑은 고딕도 있잖아요. 맑은 고딕 쓰셔도 돼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 바디 부분 있잖아요. 바디 부분. 이 바디 부분 여기다가요 하나 띄우고 이렇게 쓸 거예요. 폰트 패밀리 콜론 한 칸 띄우고 맑은 고딕 이렇게 돼 있네. 맑은 고딕 세미콜론. 원래는 요렇게 써요.
원래는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바디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꾸미겠습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걸 한 줄로 쭉 이어 써도 되고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붙어 있지만은 그냥 떨어뜨려서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맑은 고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한번 요거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요, 여기다가 맑은 고딕이라는 거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면 맑은 한 칸 띄고 고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칸을 띄웠습니다. 그럼 여기는 맑은 고딕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맑은 고딕으로 나왔는데, 맑은 고딕 이거 아닌데, 이게 맑은 고딕인데, 요게 맑은 고딕이에요. 이게 맑은 고딕이고, 이거랑 같아요. 글꼴이. 그 다음에 이 책에서 무슨 고딕 쓴다고요? 나눔 고딕 쓴다 그랬죠? 나눔 고딕은 여기는 없네요. 이 컴퓨터에는 맑은 나눔 고딕이 없어요. 그럼 컴퓨터에는 글꼴을 설치하시면 돼요. 예. 컴퓨터에서 글꼴 설치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가셔가지고요.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나눔 고딕이라고 한번 제가 나눔 고딕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나눔 고딕을 검색해 보시면은 이렇게 네이버에서 만든 글꼴이에요. 나눔 고딕은요.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나눔 고딕이라고 하는 데 가서 이 글꼴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글꼴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눔 글꼴 가가지고 이런 글꼴을 설치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클릭해가지고 나눔 고딕을, 윈도우용이죠. 맥킨토시가 아니라 윈도우용이니까 윈도우용을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하시면 밑에 저장하는 기능에 의해서 저장이 되고 나면 걔를 더블 클릭해서 클릭을 해갖고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요, 안에 내 컴퓨터 안에다가 나눔 글꼴이라고 하는 나눔 고딕에 관한 거를 설치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눔 고딕, 나눔 명조, 나눔 스퀘어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얘를 한꺼번에 설치 한번 해볼게요. 문제는 내 컴퓨터에는 나눔 고딕을 설치했으니까는 나는 나눔 고딕이 나타나지만 네이버 툴바는 설치하지 마세요. 상대편 컴퓨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나눔 고딕 있나요? 나눔 고딕이라고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제 네이버 나눔 고딕이 설치가 됐는데 네이버 나눔 고딕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맑은 고딕하고는 다릅니다. 나눔 손글씨 펜도 있어요. 손글씨 쓴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내 홈페이지에 나눔 고딕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편엔 나눔 고딕이 없잖아요. 맑은 고딕은 전 세계 어느 윈도우를 쓰든 다 있어요. 근데 나눔 고딕은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318페이지에 거기에다가 임포트라고 했어요. 임포트 그거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나눔 고딕이라는 걸 여기다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다가 따옴표 열고 나눔 고딕 콤마 맑은 고딕. 근데 나눔 고딕은 저한테는 있으니까 나눔 고딕이 저한테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눔 고딕을 설치를 했으니까 저는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나눔 고딕이, 저는 나눔 고딕을 지금 설치했으니까는
이 컴퓨터에서 나눔 고딕을 사용을 하니까는 나눔 고딕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문제는 나눔 고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에서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임포트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임포트 앞에 골뱅이 임포트라고 쓰고요. 한 칸 띄우고 URL 가로 열고 http 폰트스 구글 IP 구글 APIS인가요? 닷컴에 있는 early access 슬래시 나눔 고딕점 CSS 요렇게 이제 쓰자는 건데 제가 뭐 이걸 찾아볼게요. 이 글꼴을 이게 지금 여기에서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돼. 이렇게 잘못 썼네요. 폰트스 구글 APIS.com에 있는 early access 이렇게 들어가나요? 나눔 스펠이 틀렸구나. 나눔 보이네요. 이제 이게 나눔 고딕이라는 글꼴에 대한 CSS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한번 다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세미콜론 하고 써주면 돼요. 그러면 그 명령에 의해서 나눔 고딕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안에 이제 인터넷상에서 찾아왔으니까는 요거를 찾아와서 여기를 먼저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나눔 고딕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맑은 고딕은 어떻게 있나요? 여기에 맑은 고딕은 또 틀렸나요? 맑은 고딕이 이게 또 아니네. 여기에 글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지금 자 이런 거 CW 텍스 하이 중국어 글꼴인가요? 이런 글꼴도 보이고요. 굉장히 많은 글꼴들이 보이죠. 그럼 여기에서 맑은 고딕을 한번 찾아보고 고딕 제주 고딕도 있네요. 제주 고딕이라는 것도 있는데 나눔 고딕 여기 찾았고요. 나눔 고딕 노토산스 고딕도 있대요. 이런 일본 글꼴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글꼴들을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면 아까 여기 폰트스 구글 API.com에 있는 early access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글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글꼴을 내가 쓰고 싶다. 아까 맑은 고딕이라든지 여기 early access 뭐 이런 여러 가지 글꼴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글꼴을 내가 쓰고 싶다라고 하면 한나? 요것도 한번 제가 써볼게요. 이거를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줘요. 이렇게 하나 더 넣어줄 수 있어요. 여기다 http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한나에 있는 글꼴은 한나라고 되어 있어요. 한나. 그럼 얘를
폰트 패밀 여기다가 하나 더 들어가면 돼요. 뭐 쌍따옴표 써도 되고 호따옴표 쳐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그럼 제가 이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이거를 아까 우리 글꼴 넣어주는 여기다가 예, 넣었어요. 그럼 맑은 고딕도 하나 들어가고 한나 글꼴도 들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한나가 먼저 나오라고 그랬어요. 한나가 먼저 나오고, 만약에 한나가 없으면 나눔 고딕을 하고, 나눔 고딕 없으면 맑은 고딕하고,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CSS 저장을 해서 한번 가서 실행해 보면 요것이 이게 제가 지금 먼저 글꼴을 설정해 놓은 것 때문에 꼬이는지 몰라도 그걸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한나 글꼴이 먼저 작동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른쪽 319페이지에 보면은 글꼴을 설정하는 과정, 거기에 나와 있어요. 구글 폰트와 PC에 설치된 폰트를 비교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내 컴퓨터에 있는 글꼴 같은 경우를, 내 컴퓨터에 있는 글꼴을 직접 가져와라 그럴 때는 내 PC에 있는 글꼴이 바로 뜨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까 한나라든지 이런 거는 내 컴퓨터에 없잖아요, 글꼴을. 그래서 이 글꼴을 인터넷상의 웹에서 받아오다 보니까 먼저 이 글꼴이 먼저 내 컴퓨터에 떠요. 명조 글꼴이 먼저 뜨고 나서 그 다음에 한나 글꼴로 바뀐다든지 나눔 고딕으로 바뀌는 거예요. 약간 뚝딱 하고 이렇게 바로 한 스텝 틀어지는 거죠. 그렇죠. 모양새가 그렇게 나타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320페이지에 자식 테마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식 테마. 한번 볼게요. 원클릭 차일드 테마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게 나와요. 플러그인에 가서 원클릭 차일드 원클릭 차일드 테마 플러그인을 설치해 가지고 이 차일드 테마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메모에 가서 지금 차일드 테마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골라 가지고 여기다가 필요한 것만 고쳐 넣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좀 볼까요? 조금 쉬운 거는 아닌데요. 그리고 원래 있는 테마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원래 테마. 이 테마 편집기에 들어가서 이 테마를 뜯어 고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 여기 헤더 테마에 가서 뭐를 아까 우리 고쳤지 않습니까? 나눔 고딕이라는 거 썼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스타일을 이렇게 바꿨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아까 여기 바꾼 거 이 부분이죠. 이거는 헤더 테마에 가서 직접 고쳐버렸잖아요. 똑같아요. 얘도 임포트로 나눔 고딕이라는 거 불러온 거예요. 나눔 고딕을 불러온 거예요. 이렇게 불러왔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거를 해버리면 테마 자체가 고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마는 그대로 두고 메인 테마는 그대로 두고 보조 테마를 하나 만들어서 보조 테마에서 건들면 돼요. 그러면 테마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CSS를 고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이 CSS는 순서가 직접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내 PC에서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잠깐 한번 보면은요. 제 홈페이지 중에 여기에 얘를 한번 볼게요. 얘를 제 모바일용 홈페이지인데 여기 가서 소스를 보면은요.
소스 보기를 누르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바스크립트 불러오는 기능도 있고요. 자바스크립트 불러오는 기능이 있고, 쭉 내려가면 커먼 CSS를 불러왔어요. 커먼 CSS. 얘를 눌러보면 이게 커먼 CSS입니다. 이게 커먼 CSS인데 바디에는 뭐를 쓰고, 여기 H1 태그는 어떻게 쓰고, 뭐 HR은 이게 줄 치는 건데, 앵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을 여기다 다 설정을 해줬어요. 여기 보면 대메뉴, 메인 메뉴에서 위드는 100%뭐 어쩌고저쩌고 썼어요. 자, 그런데 다시 와서 보시면은 제 소스에 뭐라고 되냐면은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가져오래요. 이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구글에서 만든 겁니다. 구글에서 만든 자바스크립트를 불러오면 돼요. 그럼 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만든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해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에서 작동이 돼요. 이거는 외부 거를 불러왔어요. 외부에서 불러왔고요. 하나는 자바스크립트를 여기 있는 커먼 CSS도 사실은 커먼 CSS도 외부에서 가져온 거죠. 제가 만들든 남이든 만들든 가져오는 방법을 쓴 거고요. 내 PC에서 직접 지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뭐냐면 여기는 안 보이네. 여기는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면은 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요. 이 홈페이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한번 볼게요. 여기 써놨어요. 여기 스타일을 직접 제가 안에다 썼어요. 스타일을 직접 썼어요. 이 직접 쓰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내 PC에서 직접 지정하는 방법. 내 PC에서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지정하는 건 뭐냐면 태그 자체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직접 걸 수도 있어요. 지금 그게 안 보이는데 HTML을 작성할 때 직접 지정했어요. 여기 스타일 직접 지정했네요. 이렇게 직접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는 뭐냐면 HTML에 직접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가 HTML에다가 직접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웹에서 지정하는 방법. 웹에서 어떻게 지정했죠? 저 위에 선언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정하는 거라고는 좀 그렇고 선언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는 외부에서 직접 가져오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 가져오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요. 이 화면에서도 조금 전에 보셨던 커먼 CSS를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헬스 들어가면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보이는데, 여기에서도 소스를 보면은 여기서도 커먼 CSS가 필요해요. 그럼 커먼 CSS 양이 아까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직접 아까 홈페이지 어디 갔어? 여기 홈페이지에다가 지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매번. 그리고 저 위에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근데 커먼 CSS를 이 매 페이지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이만큼씩 집어넣으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그냥 여기에다 임포트 해가지고 링크를 걸어가지고 불러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면은 얘가 자동으로 요 내용이 아까 그거 보시는 거에 자동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도 지금 그게 필요할 테고 여기도 또 필요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또 커먼 CSS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번 부르지 말고 매번 여기서 작성하지 말고 이렇게 작성하지 말고 불러오자. 그리고 그때 필요한 거는 또 여기서 직접 선언해주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스타일을 직접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이제 얘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그러니까 커다란 거는 외부에서 가져오면 되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건 여기서 가져오면 되고. 그리고 진짜 특별하게 바뀌어야 되는 거는 태그에다가 HTML에 직접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고쳐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렇게 고쳐나가면 모양새가 바뀌지 않겠냐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헤더 자체를 뜯어 고치니까는 위험할 수 있어서 여기에다가 뭐를 붙이는 거예요. 지금 자식 테마를 만들어 가지고 자식 테마를 고치면 얘가 불러와졌죠? 얘가 불러오진 이후에 자식 테마가 또 불러와지잖아요. 그럼 자식 테마가 나중에 불러온 거니까 거기 있는 게 작동되는 거예요. 그 자식 테마는 통째로 삭제하더라도 원 테마는 안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위험하진 않다라는 거죠. 자, 지금 테마에 가서 테마가 아니라 플러그인에 가서 원 클릭 원클릭이라고 검색해 원클릭 원클릭 차일드 원클릭 차일드까지 써볼까요? 원클릭 차일드 테마 여기 있네요. 원클릭 차일드 테마 이게 뭐야? 현재 워드프레스 제 테마에는 텍스트 되지 않았는데 일단 한번 설치해보죠 뭐. 그 다음에 책에서 보면은 외모에 가서 활성화를 또 안 시켰나봐요. 에이. 활성화를 시키고 가야 되는데 꼭 까먹네요. 그 외모에 가서 차일드 테마 생겼어요. 그렇죠. 그럼 차일드 테마에 가서 이 테마는 우리가 바꾸면 돼요. 이 책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My Child 테마라고 써 있죠? 네. 여기다가 이름 바꿔주면 되지 뭐. 그래서 뭐 My Child 테마.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니까 뭐 설명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새로운 차일드를 하나 만들어서 차일드 테마를 하나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가져올 거냐 하는 게 나와요. 활성화된 거는 지금 이건 뭐야? 현재는 2예요. 현재는 2인데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거죠. 자, 여기 어떤 테마를 바꿀 거냐 하는 거. 만약에 내가 아까 헤더 테마 있었잖아요. 헤더 PHP를 내가 고치겠다. 그럼 얘를 가져와서 작업해도 되고. 예. 근데 뭐 이런 테마 같은 거를 고쳐주는 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해서 멋있게 만들면 좋은데 못 만들어 놓으면 더 흉해요. 솔직히. 예. 자, 325페이지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자식 테마를 이용해서 뭐를 바꾸냐면요. 페이지는 내가 써놓는 거잖아요. 내 홈페이지가 써놓은 거. 홈페이지 메뉴판처럼 써놓는 게 페이지잖아요. 여긴 댓글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내가 포스팅한 거는 댓글을 달을 수 있지만은 굳이 없어도 된다 그러면 거기에는 댓글 권한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입력창을 아예 없애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PHP 페이지 테마 있어요. PHP를 가지고 복사를 해서 카피 템플레이트 눌러가지고 얘를 가지고 뜯어 고쳐놓은 것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뜯어 고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잘 써야 되고요. 지금 이건 뭐야? 손조 테마도 있네. 뭐를 고치기가 함부로 고치기가 불안스러운데요. 그렇죠? 예. 책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FTP로 들어가서 파일질러로 들어가서 볼게요. 아까 제가 16 들어갔었죠. 아까 페이지가 이거였어요. 이게 원래 페이지가 있었던 거고요. F5번키 세로 고침 눌러서 15 아니고 아까 저렇게 14 그 다음에 16 지금 책에서는 14 얘기하고 있고 제 거는 지금 16을 건드렸으니까 16에 들어가서 이제 내용을 고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이때 테마에 가면은 마이 차일드 테마라고 있어요. 마이 차일드 테마. 아까 우리 마이 차일드 테마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페이지.php를 아까 제가 복사했잖아요. 여기에서 얘를 php를 페이지라고 하는 거 아까 어디 갔어? 페이지는 가져갔으니까 안 나오나요? 그렇게 해서 보이는 게 요거란 말이에요. 여기 page.php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얘를 뜯어 고치면 어떻게 돼요? 얘를 뜯어 고치면 얘를 수정하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자식 테마에 복사해 넣었으니까 테마 편집기에 들어가서 여기 테마 편집기에 들어가서 어디 가서 테마 편집기로 들어가면은 여기 지금 마일드 차일드 테마라고 하나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고쳐라 넣어라 이거죠. 여기다가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될지 밑에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빈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지금 16 테마에 들어가면 16 테마가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아까 그 말 차일드 테마 있었잖아요. 말 테마에 뭐만 넣었었죠? 제가 페이지만 넣었었잖아요. 그럼 페이지 선택하면 페이지 께 뜨는 거고 펑션 누르면 펑션이 뜨는 거고 하는 건데 이 페이지를 어떻게 하면 된다? 이제는 뜯어 고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없애버리면 되죠. 근데 원래 있어서는 16 테마를 잘못해서 망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 테마를 가지고 고쳐가지고 여기를 돌려주면은 부모 테마에 있는 게 만약에 그대로 있고 자식 테마를 고쳐주면은 자식 테마가 부모 테마에 있는 걸 승계해가지고 받아주기 때문에 전혀 이상 없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책에 보면 지금 page.php 이 부분에서 뭐를 고치라고 나와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 자세히 안 해봤으니 알 수는 없겠지만은 이 부분을 뜯어 고칠 수 있으면 뜯어 고쳐라. 고치면 바뀐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어요. 327페이지 보시면 글 쓰는 난을 좀 넓게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식 테마에다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CSS 아까 이 부분이죠. 26에 있는 CSS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여기 edit style.css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복사를 해서 얘를 복사하기 힘드시면 왼쪽에다 뗐다가 다시 차일드 테마 여기다가 CSS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럼 CSS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책에서도 지금 일로 뺐다가 절로 넣었다가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 이 CSS는 editor.css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가서
가서 보면은 말고 차일드 테마에 가면은 페이지 있고요. 그 다음에 style.css 있고요. RTL 있고, 여기서는 에디터가 안 보이는데요. 지금 다시 가서 차일드 테마에 가서 에디터 이거 넣고 했는데, 테마 편집기에 들어가면은 마일드 차일드 테마에 가서 에디터가 안 보이는데, 아까 요거 그 에디터가 지금 어디냐면은요,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요. 이걸 한번 고쳐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 지금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위드가 얼마로 되어 있대요. 6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600. 바디를 600으로 보라 그랬어요. 뭐가? 얘가 600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 600을 뭐로 바꿔라? 800으로 바꿔라. 이것도 뭐예요? 맥스 위드를 840, 그 다음에 H1 태그가 여기 들어있네요. 글꼴을 뭐로 바꿔주면 좋겠는데, 아까 여기서 뭐가 있었죠? 폰트 패밀리? 맑은 고딕? 맑은 고딕? 스펠이 틀렸다. 맑은 고딕. 꽃도 안 펼쳐도 되고, 이렇게 맑은 고딕 이렇게 쓰면 되고, 아까 여기서는 H1 태그를 얼마로 늘렸죠? 뭐 28, 24, 20 뭐 이렇게 아까 고치는 과정도 있었어요. 여기 H4, 5, 6은 다 19포인트. 여기에 너비 고치는 거는 없죠? 자, 이걸 이제 고쳤으니까 이거를 바꿔주면 어떨까요? 이거를 이 CSS에 있는 에디터 이거 고친 거잖아요, 제가요. 이걸 여기다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글 쓸 때 들어갈래나요? 새 글 쓰기 들어가면은 고딕으로 들어가나요? 맑은 고딕으로 들어갔네요. 아까 맑은 고딕이 아니라 이거 명조로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맑은 고딕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연습 공개하게 누르면은 연습은 들어갔는데, 너비가 제가 지금 너비가 넓게 보이는 입장이네요. 굳이 뭐 안 바꿔도 되는 거였는데, 지금 다 해상도 때문에 그런 건 있어요. 해상도가 1024로 보고 있는 해상도라서 지금 여러분 창하고 좀 달리 보여서 좀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저는 그 편집기 최대폭 조절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가능하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너비를 조정해라, 블로그에 가면 그런 건 있어요. 내가 넓게 창을 쓸 거냐 좁게 창을 쓸 거냐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블로그에. 그거를 여기 워드프레스에서는 다 CSS를 고쳐야만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면으로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솔직히. 다음 시간에 할 거는요, 여기 지금 플러그인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플러그인 사용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검색 노출, 방문자 늘리는 걸 해야 되거든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적화 기능 사용하는 것. 예,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예, 그 부분을 설명할 겁니다. 오늘은 조금 원활하지가 못했네요.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제가 실수를 해서 녹음을 다 못해가지고 여러분 복습하시기 좀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그런 일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특별히 좀 마무리 지면서 해야 될 거는 그럭저럭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테마가 어떤 테마를 쓰냐에 따라서 바꿔주는 것도 이제, 근데 그거를 지금 연습 삼아 많이 해보세요. 연습 삼아 많이 해보시고 싹 지워버리고 다시 세팅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저도 지금 얘는 계속해서 지우고 새로 다음 기회는 또 얘를 포맷하고 새로 설정을 하고 할 거니까는요. 그때 또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